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이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부동산의 심리가 얼어붙다 보니 급매를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매라 함은 시장가 평균의 20% 이하의 가격의 매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례로 작년 평균 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가 현재 평균 거래가 6억이라고 하면 5억대의 매물이래야 급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급매물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고덕국제 신도시의 아파트 청약률이 많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은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끝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아파트도 결국은 땅값이 오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실 텐데요. 고덕 국제신도시의 과거와 현재는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었을 테니까 단기와 장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변동, 심리와 금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인데요. 금리의 가파른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란 무엇이냐면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즉 돈의 값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이자가 불어가면서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이 되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직장인인 땅민홍은 연봉 3,6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살 아이가 있어서 아내는 무급 유직 휴가 중이고 땅민홍은 월 300만 원을 벌지만 실수령액은 260만 원가량이죠. 그런데 작년 연끌로 10억 원의 고덕 신도시 아파트를 80%의 대출을 끼고 사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대였던 이자가 6%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 1,600만 원이던 이자가 4,8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집 담보대출 이자 내고 자동차 할부, 아이 육아 등 빠듯하게 살아가던 40대 초반의 직장인 땅민홍은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이자를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게 20대, 30대, 40대 영끌족들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단기적 예측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분양보다는 내년 급매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고덕신도시 1차 시범단지 아파트인 파자풍신의 분양 가격인 3억대 초반 중반을 보는 건 사실상 어렵겠지만 근래에 분양된 2차 아파트 가격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지금도 찾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부동산에 돈을 가지고 급매가 나오는 84 타입 그간 최저 가격대였던 5억 6천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실하게 내가 산다는 부동산에다 사인만 준다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더 낮은 가격도 있다는 것을 현장의 부동산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금리도 금리지만 시장의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투자라면 무조건적인 상승만 보아왔던 2, 3, 40대 중반의 투자자들은 현실의 벽인 금리에 한번 무너지고 또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급매로 내놓아도 집 보러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뉴스나 언론의 보도에 귀 기울여도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깨닫고 계실 겁니다. 실수요면 그나마 어떻게든 1년 정도는 버텨보겠다는 의견이 많으나 거주와 이익 실현을 고민하시던 고덕의 2차 부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전매 제한에 묶여 호경기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년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다 입주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국제학교와 항아리 상권 그리고 창도 예박 한박산 공원을 끼고 있는 고덕 2차 부지도 내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고덕 국제 신도시의 일자리인 삼성반도체 근로인력으로 인한 월세 수요가 있긴 한데요. 현장에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회사의 숙소로서 아파트는 약간 원룸과 투룸 개념과는 틀리다고 해요. 그 입주민들과의 마찰 근로인력들의 어떤 습성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몸이 피곤한 상태로 그리고 이제 좀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주로 자전거나 퀵보드라든지 오토바이를 타시지만 또 외부에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차량으로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 근처에 또 차량을 세워놓고 또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에 숙소를 잡게 되면 아파트가 고덕신도시의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방이 3개인 곳도 있고 4개인 곳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3분 4분, 5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은 하나를 빌렸는데 또 주차는 4분, 5분, 6분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담배 문제, 담배를 복도에서 태우시거나 창가에서 태워서 이런 냄새로 인한 문제 그리고 아파트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부녀회와의 이제 갈등 등 그리고 이분들이 또 아파트의 원룸이라든지 투룸은 어떤 풀옵션 개념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또 물론 업체에서 통으로 월세를 낼 때는 일부 편의시설들을 갖춰주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외지만 아파트는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월세를 보통 84 타입 기준으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덕신도시는 그나마 삼성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파트도 땅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고덕신도시의 미래는 밝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메카인 삼성반도체를 고덕신도시가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의 인력 수요와 그리고 인근의 미군 부대로 인한 미국인 가족들의 수요, 그리고 국제학교로 인한 학군 수요, 평택 구도심에서도 앞으로 고덕신도시로 이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말 그대로 분당을 성남이라 하지 않고 광교를 수원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단기적으로 고덕신도시의 아파트도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신도시의 미래는 밝다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고덕국제신도시와 다른 도시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거래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는데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결국 경제는 우상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